자, 교재 298페이지 6장에 이제 지도 감독 보시겠게요. 298페이지 제6장 지도 감독. 이쪽에서 그 출제 포인트 잠깐 보시면 최소한 3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인데요. 이쪽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것보다는 좀 암기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를 어떤 거를 좀 하셔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구분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 강의할 때 이제 3월부터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이제 암기할 것들은 암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번 강의할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암기할 사항인지 정도만 구분하고, 실제로 이제 다음번 강의할 때는 실제로 암기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지도 감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이쪽 내용의 한 99%는 다 행정처분인데요. 그 행정처분의 그 뭐랄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일단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그 자격, 맨 첫 번째 이제 그 행정처분의 종류에 자격 취소가 있잖아요. 그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암기하셔야 돼.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암기. 그리고 하나 건너가서 보면 등록 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록 취소에 보면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과 밑에 보면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요. 그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8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8개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우리 과목에서 3번째로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 표에서는 2가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격 취소 사유 4개, 그리고 등록 취소 사유 8개, 이렇게 일단 암기 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요 표는 따로 이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한 장을 일단 넘겨 볼게요. 300페이지 가시면 제 1절 자격의 취소 있고, 하단 보시면 이제 행정처분에 관해서 조그만한 표 하나가 나오는데, 이 표를 좀 먼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박스가 대단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살이 되고, 그 살이 이제 장기적인 기억 속에 남아서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3문제 정도는 이 표에서 걸릴 거고요. 많이 나오면 5개까지도 걸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2번째 칸을 보면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개가 있어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5개 있죠. 그러면 이거를 2가지로 분류하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취소 아니면 정지, 그 취소 아니면 정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취소하고 정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센 행정처분이에요? 취소죠. 반대로 이제 정지는 조금 약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299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처분 사유 중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사전 절차에서 청문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청문. 그죠? 그 299페이지 맨 위에 표를 좀 보시면 사전 절차에서 맨 좌측에 청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청문이 동그라미가 지금 3군데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3군데가 뭐 할 때 청문하도록 돼 있어요. 취소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하는구나, 청문해야 하는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대로 정지 처분을 할 때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를 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청문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뒷장 넘겨 볼게요. 300페이지로 가셔서 행정처분의 종류가 다시 말씀드리면 2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취소 아니면 정지가 있는데,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뭘 하고 하래요? 청문. 의견 제출기에는 뭐 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이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처분의 관청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반드시 등록 관청만 할 수밖에 없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만 하는데, 어떤 시도지사만 해야 되냐면 자격증을 뭐한?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교부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 교부대장에
뭔가를 이제 삭제하는 거가 취소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지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교부한 시도의사가 아니면 취소든 정지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정 취소는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보면 이제 처분의 성격 이렇게 있고 기속과 재량 이런 말 돼 있죠, 그죠? 그 기속, 재량 요 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박스 밑에다가요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신 다음에 기속이라는 말과 재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속은 어미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야 하는 거, 이거를 기속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하여야 하는 거, 재량을 부릴 수 없는 거. 반대로 재량적 처분은 어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재량적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재량을 관청해서 갖고 있는 그런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에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대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취소도 있고 하여야 하는 취소도 있다. 반면 업무 정지는 재량, 자격 취소는 기속. 거기 자격 취소 기속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할게요. 자격 취소는 사유가 맞다면 언제나 취소해야 합니다. 다시 자격 취소는 사유가 맞다면 언제나 취소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격 정지 재량, 그다음에 지정 취소의 재량이라고만 되어 있죠. 거기도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지정 취소는 반대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말하자면 그 기속만 있고 다른 하나는 재량만 있어서 매년 본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으로는 이제 등록 취소는 개공만 받는 거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개공하고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에다가 채색을 하나 좀 해주시고요.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인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사무소가 뭘 잘못했는데 분사무소에다가 업무 정지를 못하고 그 법인 전체에다가 업무 정지를 내린다면 법인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인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죠. 그리고 가로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당연히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소공도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 밑에 보면 자격 정지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냐면 소공이죠. 그래서 소공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이제 좀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을게요. 좀 새겨 놓으라는 거죠. 각인한다는 거.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자, 다시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그리고 소공은 무슨 정지? 자격 정지. 꼭 각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개공한테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한테는요 자격 정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냥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자격 정지를 받아요? 소공만이요. 소공만 자격 정지를 받아요. 그럼 반대로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소공만 받는 행정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정 취소는 당연히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만 떨어지는 그런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 보시면 이제 35조의 자격 취소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유 맞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매년 나오니까요. 100%.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부정 취득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리 시험 같은 거를 봐서 합격을 했다. 근데 나중에 그거가 적발이 되면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 없죠. 2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 3.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격 정지 받고 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자가 누군가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자가 누구예요? 소공이죠. 예, 소공이라는 주어는 안 줘도 당연히 소공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가로에 보니까 다른 계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계공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가로 부분을 내자로 이중소속이라고 해요. 가로 부분을 내자로 이중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소속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소공이에요. 언제요? 평상시에요? 아니면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요?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중소속을 했다, 예, 그런 얘기 되는 거죠. 4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여기서 이 법은 당연히 중개사법이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은 취소가 됩니다.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실형 선고받은 경우 들어갑니다. 실형 선고받은 경우 들어가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은 취소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자격은 취소됩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선고를 받은 게 아니니까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자격 취소하려면 사전에 무엇을 하고 해라 이런 말이 나오냐면 청문, 사전에 이제 청문해야 되고, 3항에 가보면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반납해야 한다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 반납은 며칠 이내에 반납을 해줘야 되냐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증은 다 반납할 때는 며칠 안에 반납, 7일 안에 반납을 다 해줘야 됩니다. 등록증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뭘 반납할 때는 무조건 7일 안에 반납. 사항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301페이지, 301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 딱 중간에 정도 보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사후 절차 뭐 이런 말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며칠 안에 그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7일. 근데 그 반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취소한 누구한테요?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보시면 뭡니까?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3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취소 전 통보와 취소 후 통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 건데, 1.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다시 어디에서 자격증은 받았고 서울에서, 일은 어디 가서 하고 부산에서 가서 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산광역시장하고 서로 지금 달라지게 된 다른 경우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 서로 다른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청문이라는 것을 모두 이행한 후에, 자, 질문, 청문은 사무소 쪽에서 해요? 교부한 쪽에서 해요? 사무소 쪽에서 청문을 하고 그것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보고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느냐? 보고한 시도지사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5일에다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를 하나 해주시는데,
5일이요. 5일. 예, 그 기간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5일, 7일, 10일, 뭐 15일, 14일, 뭐 1월, 2월, 3월, 뭐 6월, 1년, 2년, 3년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 번만 나와요. 예,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예,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했을 때 5일 안에 그걸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국장에서부터 다른 시도지사까지 밑줄을 잡을게요. 국장에서부터 다른 시도지사까지 밑줄 잡아주시고 국장에서부터 다른 시도지사까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2주차 때 뭘 배웠냐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럼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격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냐면 3년 동안. 근데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일 안에 전파라는 거예요. 국장한테도 알려주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알려줘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 보조단에다가 이거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예,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부산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자격증을 받은 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서울에서. 근데 업무는 어디서 해요? 부산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법한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네. 위법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돼요? 부산에서 위법행위. 왜냐하면 사무실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어디서 해야 돼요? 부산에서 해야지. 예, 그럼 그 확인하는 제도가 바로 청문이에요. 청문을 여기서 실시한대요. 청문을 어디서 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청문은 어디서 한다고요?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소 쪽에서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면 되겠어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청문의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청문의 결과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부한 시도지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취소 처분을 여기서 할 거예요. 취소 처분을 어디서 하느냐면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이유는 교부한 시도지사만 무엇을 갖고 있으니까 교부대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내에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도 누가 해줘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줘야 되고요. 7일 내에 뭐 하는 것도 어디다 해야 돼? 반납하는 것도 당연히 어디다 해야 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예. 그럼 정리해 볼게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교부도 하지만 뭐도 한다는 거예요? 취소도 한다 이거예요. 취소도. 그리고 다른 국장한테 5일 안에 보고도 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도 교부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은 어디다 해? 취소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네. 청문. 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는 청문만 이쪽에서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아주 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304페이지 가시면 제2절 자격의 정지. 자격의 정지는 36조에 있는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으로서 거기다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 무엇으로서라는 건 자격격인데 소공이 아니면 자격을 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소공만 자격을 정지받는데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몇 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6월의 범위 여기도 채색할게요. 6월의 범위. 무조건 자격의 정지는 6월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험 지문에 소공이 자격 정지를 9개월을 받았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소공이 자격 정지를 3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6개월 이내에서 받는 거니까. 자격 정지 사유는
7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취소 사유 4가지를 모두 암기한다는 전제하에 굳이 얘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 소속인데 그 이중 소속은 1호 맨 끝에다가 가로를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소공이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취소, 정지, 자격을 정지. 근데 자격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중 소속이 또 걸렸어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호는 인장 같은 거 등록하지 않았을 때 3호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4호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5호는 역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4호하고 5호는 왼쪽으로 묶어볼게요. 4호, 5호 왼쪽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건데 소공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는 언제나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명 및 날인하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면 당해 업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해 업무라는 것을 뭐 했을 때만 수행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임 진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요. 당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호는 거래계약서를 소공이 작성할 수 있잖아요.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7호의 금지행위, 소공이 금지행위하게 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내용들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306페이지 가시고요. 제3절 감독상의 명령 등으로 가는데 이 감독상의 명령은 이 장 제목이 지도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감독이 좀 충실한 내용이긴 한데 보통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이제 감독상의 명령을 낼 거는 없고 오히려 그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이제 주로 출제하고 행정처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루는 겁니다. 37조는 본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가로에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공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료의 제출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동그라미 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출입하여 출입 동그라미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검사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6개 하셨어야 됩니다. 6개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출입, 조사, 검사 이렇게 6개 맞죠? 그죠? 참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공입니다. 여러분이 개공인데 국토부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 공무원이라는 거죠. 국장을 대신하는 거죠. 그죠?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요? 맨 앞에 국장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럼 다시 여러분이 개공인데요. 여러분이 개공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요. 뭔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조사하겠대. 해도 됩니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나와서 조사할 수 있고 시에서 나와도 되고 구청은 당연히 되고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나머지 개념은 특별히 이제 뭐 모르셔도 되고요. 이때 이제 출입을 할 때 증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표라는 게 뭐냐면 한 장을 좀 넘겨 보시고요. 308페이지 보면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거 있죠. 이거를 증표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고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영장 가져와야 되고요. 이게 있으면 이제 출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조사, 검사 증명서를 보이는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조구청장 산하의 공무원들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것도 입증해줘야 돼. 공무원이라는 것도 입증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조사검사증명서는 공무원증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출입, 조사,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309페이지 오시고 제4절 등록의 취소. 이 등록의 취소는 아까 우리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두 가지 취소가 있어요. 취소를 하여야 하는 취소가 있고 취소를 할 수가 있는 취소가 있는데 그걸 3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38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취소하여야 한다. 밑에 번호를 쭉 보니까 번호가 몇 번까지 나갔나요? 8번까지 나갔죠. 예, 그러면 이런 취소를, 그러니까 우리 1항 취소해야 한다에다가 끝에다가 한번 괄호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얘를 기속적 취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 절대적 취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수업 시간에는 절대적 취소를 많이 쓰는데 이걸 더 줄여서 그냥 절취라고 얘기합니다. 예, 절취라고 하면 얘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저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취 그러면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거를 말한다. 이렇게. 그리고 사유는 몇 개가 있대요. 8개.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유 좀 이따 보기로 하고 2항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2항은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번에는 뭐 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우리 좀 채색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취소라고 하냐면요. 재량적 취소. 예. 같은 말로 상대적 취소. 절대적의 반대니까 상대적 취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저는 주로 상취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절취하고 상취는 요 등록 취소에만 붙이는 말이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절취하고 상취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상대적 취소는 번호가 몇 번까지 지금 나간 거로 돼 있냐면 무려 11번까지 나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출제는 100% 되는데요. 출제하는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냐면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아닌 거 뭐냐 이렇게 묻든가, 아니면 절취하고 상취를 박스에다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딱 놓고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모두 세면 몇 개, 그래서 그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는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를 맞춰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목에서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이거는 출제가 10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있나요? 다른 과목에서 이거 100%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로 이제 좀 그 세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뭐 별 3개? 예, 별 3개. 별 3개면 거의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100%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이렇게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은 1조에서부터 51조밖에 없거든요. 법조문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출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 낸다라는 것들은 뭐 가령 10년 동안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번, 1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확실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면. 그래서 절대적 취소만 좀 암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올해는 요번 시험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까지만 알고 계시고 3월부터는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할 거고요. 3월 첫 주에 제가 요만한 종이를 한 장을 이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거 우리 A4 사이즈 2장 붙여 놓은 거 있죠. 예, 요만한 종이를 이제 다 나눠 드릴 건데, 이게 앞뒤로 빽빽하게 돼 있어요. 앞뒤로 뭐 할 거, 암기할 상.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앞뒤로 빽빽하게. 암기는 요거만 하시면 돼. 다른 건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3월부터 시험 보는 날
시험장까지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읽어주면 한 몇 번 정도 읽게 되냐면 한 200번 정도 읽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게 지 아무리 뭐 강철로 된 머리를 하더라도 암기가 되겠죠, 그죠? 매일같이 200번 정도 읽어주니까. 예. 근데 요거 한 장짜리에서 최소한 한 20문제? 예, 이 한 장에서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목은 암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많지 않아요. 앞뒤로 한 장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 많은데 여러분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암기할 게 제 과목에서만 암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학개론에서도 암기하는 게 있을 거고 민법에서도 암기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럴 건데 아무튼 그 다른 과목은 제가 이제 모르겠고 아무튼 중개사법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예. 자, 일단 이제 절대적 취소 8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1호부터 볼게요. 1호.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답니다. 1호는 끝에다가 가로를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원래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하고 취소하라 그랬죠? 청문. 근데 요거는 청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호만큼은 청문을 생략합니다. 여기 좀 중요해요. 취소하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뭐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 생략한다는 거. 2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2호 끝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2호를 줄여서 부정 등록이라 그래요. 그냥 부정 등록. 부정하게 등록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3호는 중간의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첫 줄 끝부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뭐 이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채색을 좀 하신 다음에 그 채색하셨죠? 예, 거기다가 별표를 5개 하세요. 예, 별표 5개.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별표 5개. 우리 일전에도 한번 결격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누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시킨대. 개공이. 예, 그러니까 개공이 결격에 걸렸다 이 말이야. 개공이 결격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시킨다. 이러한 결격을 오른쪽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이러한 결격을 즉 개공이 걸리는 결격 사유, 이러한 결격 사유를 무슨 결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발적 결격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나중에 걸리는 결격이다. 그래서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어에 개공이라고 주고 그리고 얘가 뭐에 걸렸대? 결격 사유에. 그럼 반드시 그의 등록은 취소시킨다. 이게 후발적 결격이죠. 그런 원리만 이해하시면 암기 안 하셔도 당연히 득점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원시적 결격이 아니고 후발적 결격이라는 거예요. 4호는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요거를 줄여서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중 등록이요. 5호는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거를 줄여서 내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 소속이라고 하고요. 이중 소속. 6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양도 또는 대여했다는 것은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좀 구분해 보면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뭘 취소? 보조단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자격증 양도 대여했대.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대요. 그럼 뭘 취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지. 앞에가 자격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보니까 무슨 증을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이 됐대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이 됐대. 그럼 당연히 뭘 취소해야 되겠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지. 예. 둘 다 기속적 취소고요. 예. 여기는 원래 기속적밖에 없고 요거는 절대적 취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격증 양도 대여하다 걸렸다? 그럼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등록 취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번은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해서 단락을 한 번만 끊어 주세요. 질문 드릴게요. 여기도 역시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공이죠. 예. 소공은 무슨 정지만 받는다 그랬죠?
자격정지. 아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자, 소공은 무슨 정지 받는다고요? 자격정지. 여기는 업무정지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개공을 말하는 거죠. 개공이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거나.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잘 보셔야 돼.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라고 했죠. 질문.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개공이죠. 그러니까 이 7호는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개공이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혹은 소공을 자격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개공을 처벌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8호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번의 업무정지를 받았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그럼 몇 번째 걸렸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네, 이렇게 세 번째 누적이 생기면 이제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 끝에다가 삼진아웃이라고 그래요. 네, 삼진아웃. 우리 삼진아웃 알잖아요, 그죠? 네. 삼진아웃이 뭐예요? 우리 그 야구에서 타자가 3번 헛스윙하면 아웃되는 거, 그 삼진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삼진아웃. 그러니까 세 번째 걸리면 아웃된대요.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절취 8개를 간단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1호가 사망해산, 2호는 부정등록, 3호는 결격사유. 3호 결격이 누가 결격에 걸린 경우 말했죠? 개공이. 4호는 이중등록, 5호는 이중소속, 6호는 등록증 양도되어, 7호는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든 경우, 8호는 삼진아웃까지 총 8개를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시면 밑에 있는 상대적 취소는 11개가 되는데 이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그 상대적 취소에서는 2호하고 3호만 좀 오른쪽으로 묶어볼게요. 2호, 3호. 2호하고 3호 묶어가지고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아니면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거를 우리 무슨 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사무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중자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중자 들어가는 거. 뭐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근데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둘 다 절대적 취소야. 그렇죠?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뭐만 상대적 취소예요? 이중 사무소만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뒷장 한번 넘겨 볼게요. 11호 밑에 사망 한번 가보시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래. 역시 이제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하지요. 그 대신 아까 뭐하고 뭐의 경우에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망해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뭐. 그다음에 사항은 등록이 취소가 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질문이요. 이 반납은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랬죠? 7일. 무조건 7일이에요. 반납 이런 무조건 다 7일 안에 반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셔서 318페이지 318페이지 제5절 업무의 정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의 제재가 이제 위로부터 적어보면 등록 취소가 있는데 절취가 좀 제일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취 밑에 얘가 제일 센 거라고 치면 또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상대적 취소가 있고요. 요거보다 좀 더 약한 거 맨 밑에 게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공한테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업무정지. 그럼 이 업무정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그 행정처분 중에서는 낮은 거지. 개공한테 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개공에게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 중간 앞부분에 보면 몇 월의 범위 안에서 라고 표현했어요. 6월의 범위.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자격정지 있었잖아요. 자격정지도 몇 월의 범위 안에서 했었었죠? 6월. 똑같아요. 모든 정지는 다 6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가령 7월이나 뭐 9월이나 이런 식의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6월 범위 안에서. 근데 이 업무 정지는요, 사유가 14호까지 나갔거든요. 예, 그쵸? 예,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4호의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14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조건 업무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 정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4호 옆에 우측 보조단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무조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다시 법을 위반했다 개공이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무조건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업무 정지를 처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더 우리가 이해하시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불가사유를 볼게요. 응? 안 되는 거. 네. 자, 적고 나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절취 사유인 때는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절취일 때는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응? 절대적 등록 취소일 때는 업무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된대?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업무를 정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면.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태료 사유인 때도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돼요. 과태료 사유인 때 업무 정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벽에다가 뭐 같은 거를 걸어놓고 업무를 개시해야 되죠. 등록증이랑 자격증이랑 이런 거 걸어놓고 업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개시물 개시 의무라고 그러는데 개시물 개시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뭐든지 법을 위반한 업무 정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개시물 개시했다라고 개시물 개시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100만 업무 정지를 하는 건 조금 제재가 세잖아요. 좀 심하잖아. 그래서 법에 개시물 개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비교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내는 거하고 업무 정지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제재의 수위로 보면 더 낮은 거예요. 과태료가. 예, 그러니까 낮은 거를 하라고 그랬으면 낮은 거 해야지 센 거 하면 안 된다며. 그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업무 정지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두 개만 빼낸다 이거예요. 뭐하고 뭐? 절취하고 과태료. 그러면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8개가 있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이따가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거 두 개만 암기하면 업무 정지는 다 맞춰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업무 정지에서 출제가 잘 되는데 그거는 암기를 해서 맞춰내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빼내면 다 업무 정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는 예외가 좀 있어요. 단 가중처벌 시에는 예외가 있다. 요거 예외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문을 좀 마저 볼게요. 우리 그 업무 정지 쪽에 보면 319페이지 조문 사망입니다. 사망. 39조의 사망이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사유에서부터요. 할 수 없다까지 쭉 채색해 주신 다음에 별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맨 끝에다가 가로도 한 번만 좀 열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시효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행정처분 중에서요. 시효가 있는 거는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있는 거는 업무 정지에만 있대요. 업무 정지에만. 근데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몇 년짜리가 있대?
3년. 자, 그러면 뭔가를 잘못했대요. 뭔가를 잘못했는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근데 그 시효라는 것은 어디에만 있대요? 업무 정지.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4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자격 정지는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4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럼 다시 해볼게요. 5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시효 없으니까. 그래서 시효는 뭐에만 있다고요? 업무 정지. 그러면 시효가 있는 것이 개공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야. 시효가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시효는 업무 정지에만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321페이지 오시고, 거기 이론 돋보기에 박스 하나 나오죠? 이 표를 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표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완벽하게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출제가 한 3년에 한 번 뭐 정도 주기로 이루어지고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고 문제에서 문항으로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알고 계셔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계셨을 때 도움이 좀 되는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승계 규정이 좀 나오는데, 그 승계 규정을 이해하려면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첫 번째 조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보셨던 절취인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대. 이게 무슨 아웃이죠? 삼진 아웃이잖아요. 삼진 아웃.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서 이해하시기 좋게 사례를 좀 몇 개를 써드릴 거니까, 그 사례를 우리 왼쪽 페이지, 그러니까 320페이지 하단에 여백이 좀 있죠, 그죠? 그 여백에다가 좀 사례를 한번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개공이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정지에 또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 번째 제가 노란색 분필로 쓴 이 업무 정지하고 앞에 흰색으로 쓴 업무 정지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이미 뭐 한 거? 업무 정지를 받은 거. 얘는 이번에 걸린 거, 이번에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몇 번째 오는 업무 정지예요? 세 번째. 그럼 이 업무 정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업무 정지를 때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중 처벌을 합니다. 말을 안 듣고 있잖아. 지금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중할 거예요. 어떻게 가중할 건가 볼게요. 업무 정지 이 2번 받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 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 정지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삼진 아웃이니까, 세 번째 걸렸으니까 이거를 가중, 더할까 무거울 중, 무겁게 더한대. 그러면 얘보다 뭐하게? 무겁게. 그러면 원래는 업무 정지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업무 정지만 걸리면 업무 정지 해야 되잖아. 근데 업무 정지를 안 하고 뭐 한대? 등록을 취소한대.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절취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러면 삼진 아웃은 업무 정지를 또 하고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걸리면 무조건 아웃이야. 그냥 세 번째 걸렸다 그럼 아웃이야. 이해되셨죠? 예, 세 번째 걸리면 아웃되는 거. 이거를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뭐에 해당이 된 거예요? 과태료에 해당이 된 거야.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에 해당이 됐다면 업무 정지보다 급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에 걸린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니까 이것도 뭐를 한대요? 가중을 하긴 할 거야. 세 번째 걸렸으니까 가중은 하긴 하는데 뭘로 가중하는 건 형평이 안 맞아. 절대적 취소로 가중하는 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중을 하는 거예요? 예? 상대적 취소 아니고 과태료보다 한 단계만 높은 거. 업무정지. 예, 그래서 여기는 업무정지로 때린대. 자, 업무정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좀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네모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으로 네모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만 아시면 이해가 다 된 거야, 이게.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이번에 먹은 게 아니고 이번에 걸린 거야. 이번에 걸린 거. 이번에 적발된 거. 이번에 적발된 거예요. 얘는 업무 정지를 받은 거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다시. 이거는 이번에 걸린 거예요. 업무 정지 걸린 거고 이거는요. 받은 거야. 근데 얘는 왜 받았어? 과태료 때문에 가중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재밌는 결과가 나왔냐면 1년 동안의 업무 정지가 몇 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자, 1년에 업무 정지가 몇 번이요? 3번. 자, 그럼 1년이 몇 달이죠? 12개월이죠. 예, 근데 업무 정지는 몇 달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지? 6개월 이내. 자, 그러면 666 하면 1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말고 또 있을 수 있을까요? 1년에 3번의 업무 정지가 올 수 있는 경우가? 1년에 3번의 업무 정지가 올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월 한 달짜리, 3월짜리, 6월짜리. 그러면 12달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는 이렇게 받는 건 어때요? 3, 3, 3. 가능하죠? 노력하면 다 돼요. 이거 1년 안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4번도 받을 수 있어요. 4번도. 얼마든지 옵니다. 그럼 다시 설명. 업무 정지가 1년 동안에 몇 번 올 수 있다는 거? 3번.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업무 정지가 3번 걸렸으니까, 3번 받았으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등록을 다시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고. 왜 다르냐면 여기는 이미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걸린 거고 여기는 3번째가 뭐예요?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만 하면 맞아. 업무 정지. 이거 자체가 가중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대신에 뭐 한 경우에 해당이 된 거죠? 과태료 대신에 업무 정지. 그럼 여기 봅시다. 업무 정지를 못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못한다 그랬죠? 과태료. 근데 예외가 있어. 단 무슨 처벌할 때? 가중 처벌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적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 보신 거예요. 자, 3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자, 3번의 업무 정지가 왜 나오죠? 뭐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업무 정지에 또 해당이 됐고요. 과태료에 또 해당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번에 이제 걸린 것들이지. 업무 정지랑 과태료랑. 그렇죠? 그 대신 위하고 비교하면 몇 번째 걸린 거야, 이게 지금. 4번째 걸린 거지, 4번째. 그렇죠? 네. 이러면 이것도 다 가중해 줘야 되겠죠? 3번 이상 되면 무조건 다 가중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어떻게 가중했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앞에서 업무 정지를 3번을 받은 거니까 요 3번 그대로 적어주고 얘 대신 뭐 해야 될까요? 가중해야 되는데 뭘로 가중하냐 이거야. 절취로 가중해야 돼? 아니면 뭐 업무 정지로 가중해야 돼? 절취로 해야지. 왜 절취로 해야 돼? 봐요. 한 번, 2번, 3번째 걸렸는데도 절취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몇 번째 걸린 거야? 4번째.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면 얘는 당연히 뭐를 하는 게 맞아요? 절취. 그러면 절취는 업무 정지가 몇 번일 때와 몇 번일 때 절취하는 거네. 3번일 때와 4번일 때 절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거 이제 마지막 사례.
과태료에 해당이 됐대요. 과태료. 예.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과일 때는 업무정지로 가중했죠. 근데 여기는 업이 하나 더 많으네. 그리고 과태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중해야 되겠어요? 응? 뭐보다는 세게 해줘야 돼. 업무정지보다는 세게 해줘야지. 그런데 얘하고 비교하면 또 얘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정지보다 세고 절대적 취소보다는 약하고 상대적 취소밖에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치로 가중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 요거 세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거 말고 뭐 그 박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질문 혹시 이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예제. 칠판만 보세요. 표를 보셔봐야 어차피 못 찾아. 네, 자, 섞어서 한번 받아볼게요. 섞어서 받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업과 업,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이렇게 섞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업에 걸렸을 때, 과태료에 걸렸을 때, 그죠? 네. 자, 이걸로 걸렸을 때 뭘로 가중, 이걸로 걸렸을 때 뭘로 가중.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게요. 자, 업과 업 이렇게 걸린 거야. 이건 절취로 가중해야지. 왜 절취로 해야 돼요? 업이 3개니까 삼진아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업과 업에 과태료 또 걸렸대. 4번 걸린 거죠. 4번. 예. 최소한 4번째면 무조건 상취.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쉬워요. 요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